좀 존재감이 한 번씩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런 걸 통해서. 아, 얘네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그냥 음, PC나 고치는 애들이 아니구나. 뭐 이런 예, 존재감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회가 될 이런, 수 있죠. 이런 비싼 장비를 도입을 해서 얘네들이 잘 운영을 하니까 이런 피해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회사에 뭐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어. 감사가 음, 나왔는데 정말 막 뭐 방화벽이든 아니면 뭐 보안 솔루션이든 한 수십만 년 된 거라서 암모나이트 같은 거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 난리다. 어? 그렇게 된 거랑 그래도 그래도 근시일 내에 뭐 예를 들어서만 뭐 2, 3년 안쪽에 지금 뭐 이게 교체도 됐었고 패턴 업데이트도 계속 되면서 얘들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좀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어. 그러더라도 경감이 좀 돼요. 이게 그렇죠. 페널티가 경감이 되죠. 예, 나오더라도 예, 예. 얘들이 그래도 성의는 보였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위에 이제 뭐 피해 사례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진짜 근데 뭐 해킹이라는 게 사실 뭐 100%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100%가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피해가 이제 생겼을 때 이제 이런 뭐 조사관이나 아니면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 와서 분석을 한대요.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얘네가 장비도 진짜 뭐 최신 장비로 해가지고 뭐 방화벽이나 뭐 그런 보안 체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뭐 보안 정책이나 뭐 관리 규정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뭐 그게 뭐 일지나 뭐 점검 일지 그런 것도 잘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운이 없었다. 맞았다고 예 운이 뭐요. 없거나 진짜 해커가 진짜 뭐 생각하지 못한 그런 구멍을 작정하고 찾아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는 예딱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게 딱 창작이 되면은 이제 뭐 그런 벌금이나 이제 처벌이 대폭 경감된다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네. IT 전산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생기는 거야. 봐라. 음, 음. 얘들도 인정했다. 나 할 예, 만큼 얘들 했는데 안 된 거다. 이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되거든. 이게 되거든. 그렇죠. 예. 우린 또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대출금이 많아가지고 버텨야 되니까. 음. 진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꼭 기억하셨다가 좀 네.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케이 좋아. 뭐 그래봤자 나한테는 일만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실제로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거 하나 그렇죠. 하면. 근데 음. 저는 그런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군대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유격장 가고 막 이러면은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잖아요.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긴 한데 네.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음. 없으면 저는 음.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쩔 수 없으면 그럼 이 안에서 내가 좀 취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그래 뭐 그 뭐 정부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한 이슈가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자격증이나 어. 커리어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음. 물론 그러네요. 네.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뭐 자격증들이 뭐 국제 자격증도 있고 국내 자격증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SMS, 뭐 ISO 9001 인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CISSP 그런 라이센스도 있을 거예요. PIMS, 뭐 CPPG 뭐 따지면 엄청 많은데 뭐가 됐던 간에 사실 이거를 특히 국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내가 돈 주고 따려면 되게 비싸요. 그렇죠. 비싸죠. 학원비도 비싸고, 시험비도 비싸고. 네. 그러니까요. 학원비도 비싸고 시험비도 비싸서 회사에다가 음. 이건 회사에서 필요해서 나보고 내가 지금 이걸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지원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이거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좋은데요. 아니, 명분도 실제로 생기고 실리도 본인한테도 찾고, 도움이 되고, 네. 네. 실제로 CIS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교육과정이 있었을 때, 네.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이제 좀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였어서, 딱 음, 그게 그 퀄리피케이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 IT 담당자 누구는, 네. 쌤팍은 네.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콕 찍어서 나와서 어, 언제까지 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뭐 쓸데없이 진짜 죽으나 사나 했었는데, 진짜 네. 하기 싫었는데, 진짜. 어거지로 했어요, 어거지로, 진짜. 어거지로 했는데, 이게 그거 따라고 하니까 일단 땄고, 그리고 또 이게 2년마다 또 갱신을 해야 돼요. 뭐 세미나를 그렇군요. 듣거나 네. 아니면 뭐 교육과정을 받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네. 그거 다 회사 돈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을 하면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직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요거를 꼭 이제 좀 기왕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닥뜨린 현실이라면 이런 걸로 통해서라도 뭔가 본인의 베네핏을 좀 챙기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꼭 들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음.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씨, 나는 뭐, 나 인생 욜로라, 뭐, 자격증이, 나 다 필요 없고, 난 음, 그냥 지금 회사에 떨어진 이런 이슈만 좀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네. 저 쿨가이님이 그 확인하셨던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네. 될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예전에 알았었는데, 이번에 사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그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이라고 프라이버시 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음, 행안부에서 이제 주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좀 약간 내용이 좀 부실했거든요. 그 법에 대한 내용만 있고 네네.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제 들어가 봤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고 콘텐츠도 많아지고 그런 침해 사례나 뭐 대응하는 방법 음, 그리고 또 좋은 게 또 무료 교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쉐어드 IT에 이제 어떤 분이 뭐 올리셨는데 교육 개설됐는데 하루 만에 마감이 됐대요. 또, 그것도 좋은 건 다 알아서 금방금방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 요런 거 갔다 오시면 뭐 그 이제 위에 보고 하고 뭐 하루 이제 갔다 오시면 머리도 좀 식히고 뭐 머리가 이제 식혀질지 아파질지만 아무튼 가가지고 뭐 관련된 동향이나 내용도 듣고 그리고 요런 거 이제 또 이수했으면 그런 것도 이제 자기의 어떤 그게 하나의 베네핏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 괜찮을 것 항상 같아요. 그 네네. KPI 하잖아요. 맨날 회사마다. 네, 인사평가 할 때, 네네네. 네. 요런 거 하나 넣어주면 그림도 살고, 모양도 있고 그림도 괜찮거든요. 살고, 나 이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수하고 왔어. 뭐 이렇게 딱. 수료증 꼭 달라고 해야 돼. 수료증 꼭 달라고 해야 돼. 수료증 꼭 달라가지고, 그거 딱 첨부하면, 이게 모양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추 6월 달쯤 됐으니까 뭐 중간 평가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중간 평가 한 네. 번씩 하잖아요. 이때쯤에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하나 교육 자기 개발 쪽에 꼭 하나 넣어줘야 되거든 이런 거. 그렇죠.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뭐 그렇게 그렇죠. 많이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도 이게 좀 참고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보니까 유선 상담도 이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선. 뭐, 예,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신고나 뭐 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어떤 뭐 음, 사례나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그랬을 때 이런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은 이제 법령 같은 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이게 법령이라는 게 아까도 그 앞전 내용에 이제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네. 이게 똑같은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사에 사내 변호사 있고 그냥 그 리갈 팀이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되게 좋지만 사실 그런 회사들이 네. 뭐 대기업 아니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보면 고문 변호사들이 있는 회사들은 제법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문 네. 변호사라고 해서 단히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자문 체결을 해주시는 그런 변호사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죠. 예. 예. 그리고 사실 그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용도 그렇게 뭐 부담도 되는 금액도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그 변호사님 이제 그 저희 자문 체결했었던 그 변호사님이셨는데 네. 사실 난 그 변호사들이 되게 좀 이렇게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 막 되게 어떤 빡빡하게 선입견이? 굴고 예, 예. 실제로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좀 개인적으로 뭐 뭔가 음, 상담을 받으려고 했을 때 되게 빳빳하네, 뻑뻑하네 뭐 이런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때 저희 자문 체결해 주셨던 그 변호사님이 음, 뭐 실력도 좋으시고 되게 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설명을 해줘. 이게 제일 힘든 그렇구나. 게 이 말이 어렵거든. 이게 무슨 한문을 막 겁나 써대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또 영어로 된 매뉴얼은 봐도 이 네, 한문 섞여 있는 말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못 알아듣는데 요 그때 저희 그 회사 자문해 주셨던 그 변호사님이 굉장히 좀 쉽게 저희 음, 눈높이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좀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좀 없는 사람들한테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게 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좀 뇌리에 좀 많이 남았고 또 이분이 네, 또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뭐라고 그러더라 법률구조공단 네, 그런 데서도 좀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제 아, 여러분들이랑 상담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좀 대화를 그러니까요. 해보셔가지고, 예, 저 예. 아시다시피 저는 이게 좀 제가 심플하잖아요. 단순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면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네, 마침 뭐 요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또 따로 별도로 이제 개업하셨더라고요. 뭐 아, 약간 뭐 홍보성일 수 있는데 뭐 같이 음, 먹고 살아야죠 다. 네, 그 회사에서 만약에 뭐 그런 문제 있으면 어설프게 괜히 혼자서 대응했다가 나중에 독박 쓰면 답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자문 체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음, 적어도 이렇게 상담이라도 이제 상담비 내고 하면 네, 서면 다 써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뒤끝없고 가장 깔끔해요. 괜히 대도 않게 네, 어디서 그 뭐야 인터넷에서 그 양식 거 받아가지고 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엄하게 썼다가 독박 쓰면 답도 없으니까 네, 변호사분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깨끗하니까 이제 네,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054 알려주세요. 예, 054 다시 741 다시 7501 네, 054 741 7501거든요. 그 네, 이혜영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쪽으로 어, 하시면 뭐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뭐,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네. 나중에 뭐 그런, 쌤팡님 말씀하신 뭐, 이렇게 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한번 뭐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괜찮을 것 것 같네요. 같아요. 네, 예. 네, 뭐 어차피 우리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예, 다시 뭐 이제 얘기를 들어오면 그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KSIMS라고 네, 혹시 이제 뭐 들어볼 텐데 이게 뭐냐면 원래 ISMS는 이제 국제 표준이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로서 국제 표준이고 그렇죠. KSIM 이거 발음이 안 되네. I, KISIMS는 예, 한국 표준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도 왜 예, KS 마크가 있고 IS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요건 이제 그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좀 이제 표준을 잡은 건데 네, 이게 해야 되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음, 매출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액이 발생되는데 매출액이 발생되는 회사 그 중에서도 매출액 기준이 1천억 원이 넘어가는 회사인 경우에는 요 KISMS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네, 그렇지 않으면 어 페널티를 물어요. 네,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되는데 물론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3년 전쯤 얘긴데 그때 당시 회사에서도 이제 KISMS 인증을 받으려고 저희가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컨설팅 비용이랑 그 이제 구축 비용을 감안했을 때 보니까 이게 그때 돈으로 한 2억 정도가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벌금은 5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막 그때만 음, 좀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제 이 경영진 단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인증 획득하는 거를 약간 좀 딜레이 시켰는데 네. 제가 볼 근데,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네. 저도 이제 좀 정확하진 않은데, 좀 그때 봤던 게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뭐,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뭐 시스템을, 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뭐, 제도를 정비하고, 아무튼 뭐 그런 비용보다 그냥 벌금이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인가 뭐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그냥 벌금 맞는 게 더 싸다. 그래서 그또 사실 대학교는 어떤 뭐 그런 B2C 회사나 뭐 그런 이미지 타격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대학교 자체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매출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건 그런 사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냥 벌금 맞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뭐 학교들도 좀 많이 있었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 그냥 네, 벌금 맞고 맞지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뭐 돈의 논리를 보면 그럴 수 있다 쳐요. 예, 그런 뭐 기업이니까 이문이 네, 남아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예, 치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회사에다가 뭐 벌금이 적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도의적으로도 그리고 음, 우리한테 커리어적으로 도움될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KSIMS를 인증했던 그 과정에 본인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실행을 같이 하잖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 전문적인 이제 컨설팅 해주는 이제 업체들도 있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기간이 보통 그 분석하는 데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담당자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DB도 까달라, 뭐 네트워크 네, 상태도 뭐 다이어그램도 그려달라, 뭐 그리고 그 외 네, 시스템들 중에서 고객 그 접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뭐냐 하면서 계속 이들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한번 정말 저희는 그때 한 달 정도 얘기 좀 하다가 결과적으로 고사했었는데 네,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아, 진짜 식견이 굉장히 넓어지겠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어디가 취약한지도 이제 딱 알게 되는 거고. 네, 취약하는 것도 알고 회사의 비즈니스도 다 보여요, 이게. 음, 왜냐하면 규정이랑 그런 관리 실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저는 그때 당시 그 회사의 제 메인 롤은 이제 네트워크 쪽 담당이었었어요. 네, 비전 쪽이랑 이제 컨택하는 네트워크 쪽 담당이다 보니까 저는 그 영역만 알았는데 요거를 하면서 원래 이제 다른 담당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퇴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저는 중간에 끝나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거를 끝까지 다 끝까지 했었으면, 다 했었으면 좀 뭔가 좀 성취감도 느끼고 많이 더 배웠을 텐데. 네, 정말 그게 뭐 성취감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어, 만약에 버젯이,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웬만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네, 많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두 번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본인의 커리어에도, 이런 아, 인증 준비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또 그럼요. 딱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참, 쿨가이님이 이제 그 어드바이스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네, 외국계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외국계 회사들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별도의 인증들이 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아는 지인분 중에 이제 또 외국계 회사기도 하지만 외국하고 이제 거래가 많이 있는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철저하잖아요. 더 그렇죠. 까다롭고. 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한창 이슈됐던 게 GDPR이라고 네, 그 제도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약자가 보니까 이제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이제 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세세한 내용까지는 저는 이제 모르긴 한데 개인정보 그런 규정이더라고요. 뭐 유출됐을 때 그런 그러니까 처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이라던가. 보면 될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그 회사가 뭐 EU 소속의 그런 외국계 회사이거나 내지는 네. 유럽하고 이제 거래하는 회사. 그렇죠. 예, 거래를 유럽이랑 트는 데 같은 경우는 이 GDPR이라는 인증을 상황에 예. 따라서는 꼭 따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처벌 규정이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 진짜 매출액의 3%막 그렇게까지 벌금이 아, 그럼 센데요, 많이 센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은 30억이 되는 거죠, 벌금이. 예. 그러니까 작지 않은 거죠, 진짜. 참, 30억, 말이 30억이지. 그건 좀, 예. 이거, 그런 그러니까, 거, 그렇게 지금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뭐, EU 소속의 회사나 아니면은 상대국이 뭐 그쪽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꼭 집어놓고 가셔야 되겠네요, 이런 거. 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그 외국이랑 거래하는 회사들이 ISO 규정을 많이 따더라고요. 그중에 그렇죠, 그 그렇죠. 정보 보호 관련된 게 이제 ISO 27001이라는 맞아요. 그게 있는데, 27,000일, 예, 예. 이만 지정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걸 많이 인증을 받나 봤더니, 이게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맞아요, 뭐 맞아요. 미국 회사나 유럽 회사는 이거 인증이 없다 그러면 아예 거래 첫 등록 트지를 자체가 안 못해요. 되는, 예, 예, 트지를 예, 못해요. 예.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한국은 뭐 있으면은 뭐 있나 보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예. 진짜 이런 뭐 GDPR이든 ISO든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느껴보는 게 왜 IT 담당자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점이 하나가 외국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지금 내가 전산쟁이고 회사에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걸 필요로 한다면 이런 국제 인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 외국에서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준비하시면 그럼 이런 것들은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따놓고 무조건 경험해 봐야 돼요. 음, 아 진짜 이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저는 많이 느낀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번외 얘기를 제가 20대 후반 때, 네, 중후반이네요. 네, 중반이겠네요. 이때 중반 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인턴십을 가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알아봤는데, 네. 이 라이센스의 힘이 얼마만큼 큰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음, 제가 그때 뭐, NA 하나 있었는데, 네, 알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그 어떻게 따신지 알잖아요. 그거 다 네, 그 네, 덤프 네. 보고 그냥 냅다 예, 내려가지고 예.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그 라이센스의 그런 이미지는 그래 뭐 네가 학교 다닐 때 놀지는 않고 그래도 뭐 신경은 좀 쓰고 살았구나 이 정도라고 하면 그쵸. 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음, 왜냐면 우리처럼 뭔가 그쪽 친구들은 경쟁 사회에서 진짜 우리는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을 받고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특수부대 출신들이잖아요. 거의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걔네들은 뭐 하나하나 커리큘럼의 시간의 그런 흐름에 맞춰서 배우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음. 보면 사실 그렇게 배우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기께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라이센스 따고 나면 내지는 시험 보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 차이가 있더라고요. 문화 차이가. 걔네는 라이센스 따는 과정을 하나 이렇게 좀 전문가가 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덤프를 보는 문화 자체가 뭐 없지는 않은데, 그걸 네네네네. 많이 안 하고, 진짜 이제 배워가면서 그렇게 이제 취득하는 과정이고, 이제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취득이 일단 빠른 취득이 우선하다 보니까, 뭐 학원이나 뭐 그런 덤프 같은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그런 차이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넘어갈 때 그 NA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최종 합격까지 됐었어요. 네. 저보다 좋은 더 학교 나오고 음, 뭐 이렇게 학점도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그쪽에서 바라보는 뷰는 실질적으로 얘가 우리 쪽에 와서 인턴십으로 왔을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그 기준점이 그냥 라이센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 실제로 그렇구나. 커리어가 네. 근데 뭐 사실 20대 중후반 때 뭐 있어봤자 다 거기서 그만한 건데 네. 그게 하나가 컸던 거예요. 근데 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민이라든지 해외로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한 힘이 정말 크니까 네.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음. 진행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은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니까 네네.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송이 일단 시즌 1의 이제 마지막 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네요. 뭐, 쌤팡님이야 뭐 더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청취자기도 하고, 게스트기도 한데, 또 이렇게 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좀 묘하네요. 네네. 제가 뭐 이제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거를 뭐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일단 그래서 시즌 1 종료라는 표현을 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나중에라도 지금은 언제라고는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뭐 저희 뭐 네. 100만 아이팀 분들께서 쌤팍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네. 뭐 또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제가 안녕이라고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제 뭐 또 좋은 때가 되면 다시 또 찾아뵐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또 예. 기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즌 1이라는 표현이 참 멋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찌됐건 지금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저희 또 쌤팍의 전선쟁이 이야기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쉐어드 IT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26회 시즌 1의 마지막 회차 전선쟁이 개인정보 보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